안녕하십니까. 골든부동산 소장 골든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꼬마 상가주택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운 좋게 그런 땅이 구해진다면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심도 있게 구상을 해본다면 가치 있는 부동산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땅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토지, 즉 땅은 용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크고 넓은 땅이라도 땅의 좋은 용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밭이나 논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고 가치는 떨어지고 가격은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자투리 땅이라도 도심지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다면 가치는 높아지고 그곳에 맞는 작은 상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땅이 나왔을 때 그것을 분석하여 제대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심지에 있는 땅을 보고 여기에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미리 그려보고 그것을 공법과 건축법에 재촉 없이 완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자투리 땅은 좀처럼 마음에 드는 건축물을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격해진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면 본인이 구상했던 설계 도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꼬마 빌딩을 건축하는데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값과 건축비를 분석해보고 이 땅에 건축물을 지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주위 시세를 알아보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본인이 구상하는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알려면 토지공법이나 건축법을 알아도 접근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상태라면 알기 쉽지만 토지 자체만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먼저 지역지구를 알아보고 건축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어찌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합법적인 건축물을 내 땅에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구상을 해보고 그 구상대로 건축물이 나올 것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대지를 알아볼 때 그곳의 지역지구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같은 주거지라도 건축법이 까다로운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와의 관계, 일조권, 엄격해진 주차장법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만 먼저 점검하여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저 좁은 집에서 무슨 건축이 되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곳에 건축함으로써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땅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건축할 때는 준비된 대지에 본인의 개성에 맞는 건축물을 올리면 되겠습니다만 상가는 점포의 위치와
평수에 따라 상가의 가치가 달라지고 특히 주차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건축사의 전문적인 조언과 상담으로 설계도가 완성되겠지만 건축할 대지가 있다면 나름대로 먼저 구상을 해보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섰다면 설계 사무실에 가셔서 가도면을 신청하여 그려보고 그 땅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그 토지를 매수하는 순서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땅을 매입했다면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의뢰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도중에 몇 번이고 설계도면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꼼꼼히 체크하고 또 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에 나타난 내부 구성 건축물의 자재 등을 일일이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층의 층고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외부 설비 자재, 메이커까지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데 시공사의 견적은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너 군데 정도 견적서를 받아보고 시공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가면 감리가 정해지는데 감리는 지역의 건축 설계사가 대행하고 공사 내내 진행사항을 점검하므로 건축주는 감리와 소통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좋은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옛말이 있지요. 집 한번 지으면 10년은 늙는다고. 그만큼 긴장이 되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도심지에는 이웃 주민의 민원이 제일 힘들게 합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가능한 한 좋은 방향에서 해결하고 크게 다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되겠습니다. 시방서에 맞게 공사를 끝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준공검사 업무대행을 지정해 주는데 업무대행은 지역건축 설계사가 지정되고 그분이 나와서 완공된 건축물을 둘러보고 준공검사를 허가한다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입주가 시작됩니다. 내 손으로 건축물을 탄생시켰다는 자부심이 들 때 허무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짜투리 땅이라도 허투루 보지 마시고 나름대로 구상하여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시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